안녕하세요. 토요일집에 뵙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방송 녹화를 할 때 예전 같으면 그냥 바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뜸을 들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면서 저 숨이 찬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을 안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라도 내가 왜 죽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아마 3년 동안 3년 넘게 쭉 해오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방송이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가를 아마 모를 겁니다. 저 자신도 맨 처음에는 이미 잊혀진 고조선에 대한 역사, 자, 반만년 문자로 나타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냥 퇴장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알아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을 때 적어도 내 조상들이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게 됐는가? 그 자체를 알고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이 소멸하느냐 다시 생존하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사람들한테 몸을 만들어야 한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몸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동안 제 몸에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한 2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 두 분이 오실 때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보통 어떤 사람들보다 몸 자체가 이제 기혈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아주 원활하게 도는 것을 보니까 야, 이것이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까? 그리고 그 분들을 치유하면서 내 자신이 몸에서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다시는 오기를 좀 꺼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어떤 그것이 조금 제가 각오를 하고 몸을 더 단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여기서 방송을 하는 향림자가 누구라는 거를 짐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저 자신도 모르고 내가 누구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겪을지 못한 계속 죽음의 연속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10살 때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가 나서 40일 만에 제가 깨고 그 30년 뒤에 산에 떨어져가지고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그런 과정이 왜 왔나? 죽어도 10살 때 죽었어야 되는데 또 40살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20년 지나고 이렇게 아주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제가 수행을 어렸을 때부터 16살 때부터 수행의 길로 들었었는가? 제 몸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반 친구 애들 같은 학생들하고 생각 자체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맞질 않았죠. 그래서 제가 또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책을 보게 되고 남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60이 훨씬 넘었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제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공부한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할 일을 찾아야 되죠. 자, 이제는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 뭡니까? 이 속세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49살 때 우리 그냥 정신 무슨 원장이,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49살 때 저를 항상 소개할 때 저 박세훈 선생은 이미 공부 다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역사 가기도 하면서, 그 애들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자,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 가서 얼굴을 대변하고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전파로 하죠. 전파가 뭡니까? 전기예요. 기의 움직임을 통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귀신의 작용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귀란 말과 신이란 말, 그 차이점 분명히 아시죠? 제가 늘상 얘기하죠. 신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신이라는 분은 염제 신농씨였고, 귀는 하우가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 위치로,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죠. 신농씨 외할아버지 위치로 올리기 위해서 만든 자가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 똑같은 얘기인데, 자, 귀는 그러니까 땅속에 머무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되죠. 그러니까 음적인 거고, 신은 양적인 거고,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음양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강의를 할 때 이 지금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뭡니까? 여기 서울,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와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을 무엇을 때문에 전쟁을 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사람들을 아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이 거의 60%가 80%를 식량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수입이 딱 멈추죠. 그리고 수입을 할 데가 없습니다. 식량을 수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사를 하겠죠. 자,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우가 며칠 동안 쏟아지면서 완전 물바다로 만들어버리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썩어버려요. 자, 그리고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양장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연이어서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중국이,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할 때 중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중국 뽀객이라는 제목으로 이 방송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 뽀객이 말은 단지 중국 분석이란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중국이 뽀개지니까 뽀갠다는 말로 표현할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이제 15억 인구 중에서 거의 다 소멸하고 한 10만 정도 종자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제가 늘상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그 동영상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도 이제 알고 있구나. 잠시 이거 잠깐 보십시오. 이것은, 자, 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면 15억 중국인은 사라질 것입니다. 시진핑이 충격적인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23분에 5분 정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걸 여기서 이제 방송을 틀어주면 더 좋겠지만은 이걸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걸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도 많아지고, 요 얘기는 왜 중국이 사라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인은 이때까지 반만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되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되게 살아오고 거짓으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힘으로 옆인 나라를 제압하면서 이것은 내 거, 저것도 내 거, 모두 다 내 겁니다. 자, 요새는 김치도 자기 거, 한복도 자기 거, 추석도 자기 거. 자, 추석이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추석을 하죠. 자, 농사 짓는 것은 중국 화족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시험제 신농시 조계시부터 시작했죠. 자, 중국 화족은 수렵과 사냥을 통해서 남을 죽이고, 그냥 또 다른 동물 죽이고 그걸 먹으면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목적인 생활을 하면서 남의 거 좋은 것만 다 빼앗고, 그게 습성이 들었어요. 그 습성이 반만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사도 짓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추석, 중추절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자기네 거, 이렇게 하면서 한국도 대한민국도 자기 문화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화족에서는 만약 걔네들은 문화가 없습니다. 때리고 뽀개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창출한 것은 바로 염제 신농시족, 즉 우리의 직계조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그렇게 했다고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 중국인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을 왜 일어나는가, 얘네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얘네들도 알아요. 자, 이제 중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진핑의 충격적인 결정은 이 마지막 생존의 희망에 대한 대가로 영토를 한국에 양도할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바로 우리 땅이었어요. 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자, 지구의 1년이듯이 우주의 1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현대과학에서 밝혔고, 예전엔 송대 때 소광정 선생이 우주의 1년이 이렇다 이야기를 했죠. 129,600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반 딱 잘라서 반은 선천이고 반은 후천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선천에는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더 많이 한 인간들이 제 대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중국인이 대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쳤죠. 이제는 터닝 포인트, 전환적으로 딱 오는 거예요. 이제 진실, 뿌리로 들어가야지. 자기 줄기, 자기 뿌리가 어딘가를 그 구멍을 알고 제대로 들어가야지. 되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그 진실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실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근데 2조 518년 동안 중국을 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정신병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정신과 현실의 생활하고 괴리가 되면 정신병으로 옵니다. 자, 대개 적어도 이제 이게 공부하다 이 사람들 어느 정도 기운도라는 걸 알고 치료하는 걸 알게 되면은, 지금 현 종교인들, 유교, 불교, 기독교,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여기서 맹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입니다. 왜? 이제 선천 종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당군을 빨면서 민족 종교네 뭐네 하면서 부르짖고는 신흥 종교들. 당군이 누굽니까? 당군에서 말하는 사실들이 뭡니까? 당군이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더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고조선 왕들의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이때까지 방송에서 쭉 이야기했지만, 자, 이번에는 그것이 어떻게 지금과 현상이 바로 연결되느냐.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제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일출, 해 도울 때 그
옆에 노을이 지는 모습이, 노을은 저녁 노을 이야기하지만 새벽에 그걸 노을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해 뜰 때부터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언제나 또 저녁 노을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게 해가 돋을 때고 어느 게 해가 질 때인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거예요. 처음과 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의 모습은 바로 지금과 대입하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제가 아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되어지는 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신을 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비슷하네. 자, 우리 지금 현대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 보게 되면은, 자, 그 변화가 어떻게 어느 그 사건부터 이렇게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지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동학난입니다. 동학난부터 우리가 다시 새가는 기운을 가지고 거기서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동학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도 다시 여러 자료를 또 보면서 동학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면 이 구절입니다. 현재 사실 반대가 될 수가, 계속이 안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이 아니라 계속되기에 앞으로 15억 중국인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가정은 없습니다. 전 보통 말을 할 때 가정을 안 합니다. 왜? 아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니까. 자, 이렇게 알기까지는 유불선 기독교에 엄청난 공부를 했고, 주역을 공부했고, 그리고 문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알면 뭡니까? 알면 거기서 이제 내가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산에서 떨어져서 1급 장애인이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 다시 회복하는 기간에 어떻게 내 자신이 회복되었는가를 자, 다시 되새김질이죠.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자, 이게 몸이 확실히 좋아진 게 이 공부하면서부터, 물론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산에서 떨어지게 됐지만은 그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나쁜 습성, 이제까지 어떤 관념적인 생각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이 다시 새롭게, 그게 뭡니까? 대쉬바흐, 회개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다, 대쉬 발음을 회개하다는 말도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 새로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일신우유신 해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제가 다시 또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기존에 오는 분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낫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제가 다시 몸의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으로,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일반 새로운 사회도 한번 그 분들한테 기운을 불어 넣으면서 자, 몸이 바뀌어지게끔 하는, 물론 이제 제가 할 때 제가 차를 많이 마셔서 물만 마셔도 사람 몸이 바꿔지니까. 근데 될지 안 될지 그건 제가 미리 말할 수도 없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마음자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니까.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사람이 죽는 건 자기 죄에 걸려 죽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예요. 알고 깨이면은 자기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관념에 빠져 있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마음이라면 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저는 던져줄 뿐입니다. 자, 그런 기회는 이제 다시 되돌이표 해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벌어지는 일, 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자, 중국이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운을 쓰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게 중국을 빨던, 자, 문재인이가 나오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지금 때가 어느 때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병이 돌고, 자, 계속 빌 게이츠는 천연도 뿌리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뭐 5년 안에 뿌리겠다는 말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봐서는 그것이 별로 오래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자, 면역 체계가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천연두가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백신 안 맞고 버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천연두를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백신 안 맞았으니 천연두가 도니까 백신 맞으겠는데 천연두 백신에도 맞아야지 맞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자기 몸에 기운, 자, 제가 이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몸에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순간순간에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만들어서 말을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끔 습성이 들었고요. 자,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증사 선생이 하시는 말씀. 자,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니라. 자, 천하대세가 누가 무엇을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얘기는 뭡니까? 이미 신계에서 쫓겨난 악신들이 그 현실에, 이 사람 사는 곳에 다 와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 맛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새 무섭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집니다. 자, 저 어젠가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옆에 이제 내가 앉는 옆에 누가 앉았어요. 젊은 애가 앉았는데 그 젊은 애가 이어폰 없이 스마트폰에 소리를 크게 틀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 좀 껴달라고. 그러니까 싸울 거냐고. 나 이어폰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시비를 걸더라고요. 자, 이렇구나. 그래서 그냥 말을 그냥 입을 다물었죠. 자, 그래요. 요새 젊은 애들, 젊은이고 늙은이고 할 것 없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버릴지 몰라요. 이제 중국화가 돼버렸죠. 중국 요새 사건 사고 보면은 공안이 차 잘못됐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정육점에 쓰는 그 네모난 칼이 있죠. 그거 가지고 목을 내려치더라고요. 걔는 그래요. 자, 우리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항상 몸 조심해야 돼요. 몸 조심하고 항상 몸을 말 조심하고, 그리고 남한테 시비 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을 해줬어도 그것을 시비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같이 참 목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돼요. 사람이 아니라 거의 악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는 이제 세상이 끝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자, 중국 놈들이 그런 물을 많이 들어요. 중국 놈들이 판을 치는 곳은 세상이 다 어지러워집니다. 이때까지
지나온 역사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역사를 제대로 아느냐? 몰라요. 자, 이 근문 가지고 반만년의 문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그래 이래 하면서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중국어예요, 책들이. 아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그렇게 또 어느 정도 마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나 공부 않고 아주 아집이 생 인간들은 듣질 못해요. 그 인간들은 누굽니까? 당군 빠진 애들이에요. 당군 허신에 빠져버리면 당군이 뭡니까? 당군 이야기에서 그것이 중국 화족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당군을 빠는 종교단체, 신형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가 자신들이 뭘 한다 근데 그 다수는 뻥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은. 자, 이런 역사가 왜 우리나라에 1988년 무진년에 선생님 손에 그 근문신고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퍼지게 됐는가 라는 것 자체도 알아봐야 됩니다. 무진년, 이제 우리한테 큰 기운이 그때부터 온 겁니다. 자, 88 올림픽이 일어나고 나서, 자, 그것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 이제 결과 볼게요. 어떻게 됐죠? 자, 북한에서 경제적 고난이 행군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동구권이 공산주의가 망했죠. 자, 그런 형상들이 벌어지고 소련이 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과 다시 국교를 맺어서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중국이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를 더 번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다 되었으니, 자, 중국이 돈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대1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자기 것으로, 자기 안에 그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되먹지 않는 놈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되먹지 않은 놈이 뭡니까? 바로 된 놈입니다. 뗀 놈이 아니에요. 된 놈이에요. 되먹지 않은 놈. 그것은 예전부터 쭉 해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먹지도 않은 놈들이 세상을 주장한다? 이게 되먹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바로 되어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되먹지 않는 놈 다 칼로 내려칩니다. 누가 칩니까? 개벽신장이 내려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부해서 신계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신적인 그 이야기, 신계에서 한 얘기를 또 많이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는 신계를 통해야 됩니다. 이치에 통하면 신계가 그냥 통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 자체가 합니다. 그건 제가 거의 16달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45년을 수행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집으로 만든 계룡이라 하나니. 자, 계룡. 계룡이 뭐지? 걔는 뭐 닭개체니까, 용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 속에 대단한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용이 뭡니까? 노예예요. 자, 아주 닭은, 닭과 노예는 우리와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아는 것들이에요. 계룡이. 그러니까 집으로 만든 계룡이라 하나니, 이게 뭡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이 막 일러주는 것도 모르느니라. 세상이 막 일러줘. 자, 세상이 막 일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 그렇게 돌아가네? 어떻게, 이제 지금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구나. 이제 빨리 몸이 되어줘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어느 때인가를 정확히 알고 이제 준비해야 한다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할 때 지금 1년 전에 2년 전에 그때만 해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로 썼을 겁니다. 이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이 몸이
천지 음양 조화 기운이 몸속에서 자유자재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수업 강의를 할 때는 근문신고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할 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이 변할 때 어떻게 내 자신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 넘어갈 수 있느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몸을 만들어 준 거였습니다. 이거 누구나 합니까?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한 겁니다. 자, 해본 사람은 자기가 죽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 그 몸을 읽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의학을 많이 공부한다, 뭘 많이 공부한다 해서 아는 게 아니야. 몸으로 공부해서 몸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요것을 벌써 마태복음에 25장에서 1장에서 13절, 요거 열처녀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유가 계속 2주 내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왜 열처녀입니까? 이제 10천세계, 그러니까 열처녀, 음이시대죠, 그때가. 십천이 음이시대. 그러니까 그 양이 존양 어금, 이제 양을 높이고 음을 내리까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음을 높이고 존음 억양인가요? 그러니까 양을 좀 천하게 여기는 높까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음 정양 시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십천세계입니다. 자, 십천세계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바로 아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다와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할세는 뭡니까? 몸에서 불을 켤 수 있는 이 몸의 천지 음양 조화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진 것이 바로 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다, 무엇을 공부한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선천 종교의 맹신한 자들, 그리고 탕구를 빨면서 나는 후천의 대일꾼으로서 다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지라. 여기서 혼인잔치가 뭡니까? 음양이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 아픕니까? 몸의 음양 조화 기운이 균형이 흐트러져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음양 조화 기운을 잘 다스리게 되면은 안 아픕니다. 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 이때까지 하면서 쭉 치료를 해왔고, 자, 대부분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몸에 이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수승화강이, 그러니까 수기가 위로 올라가고 화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빠져야 되는데 화기가 자꾸 위로 올라와요. 화기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이 오고 중풍이 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짜증이 많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맨 땅에 맨발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되면 정신적으로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되면은 이 공부 자체가 또 새롭게 되겠지만은 하여튼 몸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한해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가 뭡니까? 이제 이것은
남조선 배가 다치고 이제 후천 세상으로 떠나는 겁니다. 남조선이 뭐랬죠?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요 말을 보면 쌩깐다고 얘기하죠. 요새 사람들이. 그렇죠? 너희를 알지 못하니. 왜? 그들이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하려고 했지만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계속 준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몸을 준비하고 몸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수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어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믿어서 무엇을 공부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초점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자기가 스스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를 믿어라가 말이 아니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자 정신적으로 난 깨어 있어. 눈을 뜨고 있어. 난 깨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몸이 깨어나서 몸이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저 운동을 많이 하면은 자 무술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어떤 타격이 왔을 때 순식간에 몸이 나가요. 방어 자세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공격을 해왔을 때 몸이 스스로 움직여서 그걸 피해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또 어디에서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몸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를 하면서 낙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음판에 넘어져서 그때 그 낙법을 하더라고요. 뭐 30년이 지나서 한 것이 3년 되고 또 얘가 산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낙법을 할 때 항상 고개를 드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고개를 들어서 머리가 다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른 게 다 완전 다 깨지고 터지고 했는데 머리는 아주 깨끗했다는 얘기죠. 아마 그게 습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몸이 깨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가장 잘 배웠던 것은 바로 낙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딱 넘어질 때는 낙법을 치더라고요. 참 연습도 안 했는데 그때 한때 열심히 한 것이 지금까지 이 몸이 기어갔다 하고 있다는 그 자체. 자, 그러니까 몸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깨어나게끔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몸이 깨어나지만 또 정신도 깨어나게. 정신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태워주 수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태워주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이 때와 시기가 아니면 일이 되어지지 않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는 그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천지일. 자, 우리가 천지일은 뭡니까?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만드는 것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도와주게 돼요. 남이 몸을 알고 제가 이렇게 극복을 하니까 그 몸에 그 기운이 돌아가는데 막힌 기운이 아니까 제가 뚫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천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불교에 자리이타란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롭게 하고 이제 남을 이롭게 하다. 이게 불교에 나오는 용어지만은 이것이 분명한 그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자기도 안 내서 남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운을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항상 준비하고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도 성경에서 열처녀 비유로 아주 심도 있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 얘기에서 열처녀 비유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신이 신명이 응하지 않는다. 고로 천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명 즉 귀신의 흐름을 알고 행해야 한다. 자, 귀신의 흐름을 알면 귀신을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언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 언제쯤 온다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치를 공부해요. 이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박수나 무당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게 천지는 돌아간다. 천지가 뭡니까? 이 몸이 바로 천지 조합균으로 된 것이 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전쟁에 공부하는 과정 속에 여러 종교단체를 많이 다녔어요. 물론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아니니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닌 것보다 그 책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죠. 자, 제가 이제 전에 썼던 것을 조금 더 이제 보니까 이것을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언제 한번 어떤 종교 집단에 일하던 어떤 인간을 진맥을 아주 잘 부르는 중국 한의사에게 데리고 간 적이 있다. 그 한의사가 진맥을 하자마자 현실 속에 살지 않고 허상 속에 헤매이고 있기에 오장육부의 음양균이 흐트러져 즉 균형이 맞지 않아 몸에 이상이 온 것이며 이렇게 병이 걸리면 그 종교 때려치면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살면 그 병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어떤 종교에 빠지면 그냥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이라 했다. 고로 철진한 선천 종교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이미 기존 종교의 할 일은 다 끝났고, 자,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종교란 게 뭡니까? 간머리가 이제 보이시죠? 가시 보일 때까지, 가시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으로 이야기한 분, 신이 누굽니까? 염제신농씨 그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미륵존불이고 유교에서 말하는 대성인입니다. 그분이 보일 때까지 가르치라는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제 종교의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천지균, 남에게 같이 일어날 수 있게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귀신이 아무 때나 응하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야 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은 그저 마음을 제대로 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천지를 하는 것이다. 자, 수행이 뭡니까? 수행이 그냥 앉아서 뭐 주문하고 뭐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실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삶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수행은 바로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판에 들어가면 일은 순식간에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되어 있으면 신이 모셔서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가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현재의 자기 자신을 보고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자, 내가 난 이때까지 요거밖에 공부 안 했어. 선천 공부 요거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요 기존 여기 하는 공부, 그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살기 위한 하나의 그 공정에서 말하는 제품되는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일 뿐이죠. 진짜 공부는 그 학교를 떠나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자신을 보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남을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자신이 몸에 이르면 어떤 사람으로 변모할지 모른다. 고기잡이로 생을 꾸려가던 어부인 시몬이 하나님이 대사도인 베드로 되어진 것은 성령이 임해서였고 그런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바탕이 즉 마음자리가 되어진 것밖에 없다. 자, 우리 베드로가 시몬이었잖아요. 어부였죠. 그런데 그 성령을 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예술이겠죠. 예술을 또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해진다. 나는 오직 마음만 볼 뿐이다 라는 증산 대선생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한다. 나는 오직 마음만 볼 뿐이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좀 여유가 없어집니다. 근데 몸이 좀 좋아지고 몸의 기운이 돌아간다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되죠. 자, 이제 동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동학을 시주한 것이 동학을 이 나라에 일으켰게끔 어떤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원군이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원군이가 그건 자기가 뭐냐, 자기 아들 데리고 자기가 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죠. 지금 좌빨들은 제대로 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개대 중 김대업을 통해 가지고 그 음모를 해가지고 했죠. 노무현도 역시 그랬죠. 자, 문재인도 역시 광우병 해가지고, 아니 이명박 때 광우병 했죠. 뭐 했죠? 세월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얘네들은 다 좌파 애들이 대통령이 된 것은 다 꼼수, 그러니까 술수로 그렇게 한 거죠. 똑같잖아요. 대원군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없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동학난을 일으킨 전봉준은 거기에서 끌려가서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증산 선생, 대선생의 제자 중에 동학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건 반드시 실패한다,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해가지고 동학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 선생의 그 제자들 중에서, 자, 그러니까 이 동학이 어떤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학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 동학이 일어난 것은 뭐 조병갑이 학者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동학난이 일어난 것은 이주를 멸하기 위해 가지고, 자, 세계의 모든 나라의 힘을 다 모으기 위해서 바로 동학난이 터진 겁니다. 자, 그렇게 봐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한반도 이 땅은 지구의 중심인 이 한반도가 우리만이 땅이 아니라 세계인의 본향이란 얘기죠. 왜?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조선의 뜻을, 피를 얻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뚜렷한 자료들이 있고 그 자료를 이따가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늘상 얘기했고, 자,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신화, 그리스 하면 제우스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 아귀를 맞춰보면 딱딱 맞아요. 역사는 딱딱 맞아야 돼요. 아귀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 역사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낭설일 뿐이에요. 자, 그런 역사적 상황,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한번 보세요. 대원군은 재집권 후에 일본을 파병 구실을 만들기 위해 동학농민 봉기를 촉발했다, 이런 제목으로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자, 1894년 2월 하순,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학정에 견디다 못한 고부군의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봉기할 때만 해도 그 뜻이 그런대로 그럴 수 있다고 그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봉준을 총대장으로 다시 뭉친 최재우 대신사는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렸죠. 그래도 이걸 했어요. 다시 뭉친 농민이 쟁기와 낫 등 농기로 무장하고, 이게 무장이 됩니까? 총과 대포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문화 만사지, 뭐 이걸 돼가지고 뭐 깃발 걸어가지고 총알도 피해간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일본인의 피로 새기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 아우, 저건 진짜, 아우. 한편 근처 민가엔 아라요시가 이끄는 일본군들이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료가 많이 있는 전투가 아니잖아요.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만행의 어떤 사진들, 난징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료가 많이 있는 전투가 아니잖아요.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만행의 어떤 사진들,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의 만행의 어떤 사진들, 난지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가져온 거예요. 동학은난에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환상이, 종교에 대한 환상이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자, 5월 31일, 음력으로는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외세의 개입이라는 젖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전주성이 함락되기 20일 전인 5월 10일, 동학 농민군은 오늘날이 전북 정읍시 이평면 황토현에서 이틀에 걸친 처절한 전투 끝에 광군의 대승을 거뒀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황토현 전투다. 황토현에서의 참패는 조선 조정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자, 나다하고 쟁기가지고 일어난 농민들이 난을 조선 2조에 군인들이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2조가 막지 못. 왜? 2조는 막을 수 있는, 막아봤자 소용이 없는 왕조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기 때문에 힘을 안 쓰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란 진압을 위해 파견된 홍계군이 경군 5월 28일 장성에서 농민군과 접전했으나 대패했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뭡니까? 기의 싸움이죠. 이미 기가 눌려서 지고 들어간 거죠. 여세를 몰아 3만여 농민군은 5월 31일 장날 장군들 틈에 섞여 전주성 안으로 들어온 다음 순식간에 성을 점령했다. 자, 예전 같은 거 봐봐요. 성 하나 점령하면 그 뭡니까? 옛날 총칼 아닌 칼, 창이로 할 때는 성 하나 점령하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뭡니까? 이때는 이제 총하고 화포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죠. 자, 보세요. 예전 같으면 성 하나 점령하면 뭔가 다른 큰 것을 얻은 것 같았으나, 이제 총과 대포라는 싸움에서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것은 그냥 애들이 하는 땅 따먹기에 지나지 않는다는데도 눈 멀고 귀를 막아버린 이조가 그렇게 백성들을 바보 천치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깜깜했죠. 자, 이렇게 깜깜하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빨았죠. 중국이, 자,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중국을 그렇게 빨잖아요, 아직도. 근데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그 자체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한마디로 미국이 한번 하면 그냥 끝나는 나라예요. 근데 스스로 뽀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주말 수준이 딱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농민 봉기마저도 진압할 능력이 없어 이시 조정은 청나라의 원병을 초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가기에서, 이제 강요회의죠, 재빨리 파병을 결정했고, 군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이시 조선에서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계획했다. 자, 이번엔 이시 조선이라고 썼어요. 이조라고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조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한 인간이죠. 조선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이름 아닙니까? 조자가 뭡니까? 바로 조상님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예를 올린다는 자가 바로, 잔을 올린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조자입니다. 항상 부모님께 제사를 모실 때는 경건하게 모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글자예요. 근데 그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아주 경박하고 아주 졸렬한 이름을 만든 게 바로 이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씨조선이라고 해야죠. 자,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몰랐을 때는 이조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냥 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그래서 퇴색시키게 만들어버린 이시 조선을 그냥 조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당시 일본은 조선에 출병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농민 봉기는 일본에게 절의 기회가 굴러 들어온 것이다. 자, 천하의 기운을 일본한테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하여금 이 한반도를 지키게끔 한 거죠. 왜? 러시아가 먹었으면, 자,
그 고종했던 대로 러시아에 붙어버려가지고 러시아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존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일본은 청일 양국군이 동시에 이조에 파병하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기회에 이조에서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대병력을 먼저 파병했다. 이조에 청일 양군이 파병되어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외세 군사 주둔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을 했다. 자, 이조가 만약에 정통성 있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 왕조가 섰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조가 세워진 건 뭡니까? 공민왕 때만 해도 고려 공민왕 때마다 고려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근데 왜죠? 문재인처럼 이성계가 저기 남도 지방에 분란을 조장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만약 세월호를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이성계예요. 자, 이조가 설 때 통수 쳐서 뒤통수 친 거죠. 세운 왕조였기에 이조 518년간 계속 말장난 치면서 겨우 간신히 지탱하는 왕조였기에 망할 때도 아주 졸렬하고 더럽게 망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로 쓰려면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대한제국에서 나온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가 무슨 제국이라고 대한제국 이름을 씁니까? 자, 태극기도 그때 나온 게 태극기입니다. 자,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은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태극기도 그러니까 걔네들 좌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라의 이름도 바꾸고 태극기도 바꾸자라는 말도 나온 게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지만은 자 보세요. 지금 조선을 얘기할 때 반만년의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유신 왕조의 한이라는 나라가 한 10년간 존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벽 조선에서 조선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 조선 시대라고 고조선 시대라고 그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한 것처럼 조선 다음에 한이 있었습니다. 자, 한이 있었고 그게 다 바로 대한제국이었고 바로 그것이 또 이제 북벽 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봤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중국 대륙이, 지금 현재의 중국 대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 아까 맨 앞에 그 유튜브에서 봤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이행할 수도 있다고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걔네들은 생각이 안 돼요, 우리한테. 걔네는 이때까지 모방만 할 줄 알지 자기가 창조적인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요새 우리가 이 당시만 해도 총도 아무것도 못 만들었습니다. 자, 적어도 60년대 이전까지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총을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이 방산 수출만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몇 조 원을 수입을 얻어내지 않고 있습니까? 자, 그 상태를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그래도 손끝이 굉장히 발달한 민족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되어질 수 있는, 되게끔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되지 못하게 하는 족속들이 발광을 떨죠. 왜? 이 나라가 되는 순간에 자기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을 이 마음속에 깊은 심연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맨 앞에 나온 그 유튜브에
이야기.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중국을 접수하게 되고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될 때는, 자,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9명은 다 죽고 난 다음입니다. 자, 그 세상을 보고 싶으면 제가 살아야 되죠. 제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으면 되어지는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배워야 돼요. 나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 뭡니까? 이제는 만약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 예를 갖추고 들어오길 바랍니다.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죠. 자, 건방진 얘기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해야지 신기해서도, 아, 얘는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이 그만큼 간다는 얘기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저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그렇게 공부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뿐이에요. 자, 사람들한테, 자, 여기에 표본. 그러니까 지금 2년 넘게 오신 그분이 고마운 게 뭐냐? 그분이 표본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데, 이런 것을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거의, 자,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시지 않겠고, 그렇게 이제 와서 스스로, 잘 깨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나는 부패한 지방관리들이 학증에 견디지 못해 농민을 봉기한 사건이지만 2조 518년간 늘상 하던 대로 이주에서 일어난 나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빈민으로 주었듯이 동안 나는 이 땅에 청일 양국 군대로 불러들여 전쟁을 야기한 도화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하 대난을 불러들이는 얘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 1차 대전, 그다음에 중일 전쟁 해가지고 또 2차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또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섞여가지고 남한의 빨갱이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의 지주들 또 지식층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남한에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남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알아야 돼. 역사는 과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때 무엇이 있었다. 그것을 왜 그랬느냐 필란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흐름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 역사를 보는 눈으로 안 보이고 저거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의 공동사라는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통사에 대해서 또 일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성계가 고려를 멸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잘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그런 상황을 정확히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베에 나온 글인데 한번 참고할 내용이 있어서 일베의 그런 용어 그 자체로 그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명장 중에 명장 최영이 요동까지 수복해 온전히 고려의 국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믿었고 대원 제국도 물리친 명장들이 고려 영토 수복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성계가 뒤통수 치고 정씨랑 짝자궁에서 조선을 세워버려. 정씨가 누굽니까? 정도전이죠. 짝자궁에서 조선을 세웠으면 이씨 조선을 세웠다. 왕노선을 할 거면 땅은 찾아오고 왕이 되어야지. 한반도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중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데 후손들이 독박 쓰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한 일이 이런 일이고, 자,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조선의 연장선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시조선은 굉장히 미화됐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왜 이리 미화되느냐? 북조선 개정이나 다름없지 않냐?
갑자기 뜬금없이 못하겠다 고리를 치고 지가 나라를 먹은 걔 시부럴 새끼는 뭐냐. 덕분에 500년간 병신 노비화된 개족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사실 자체가 이 노비 습성, 518년 동안 그 습성이 안 바뀌니까 남의 등쳐먹고, 그리고 죄의식 못 느끼고 매너가 없죠. 자, 적어도 대한민국을 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 나라에 어떤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나라의 기준이 얘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완전 망쳐버렸죠. 제가 뭐랬죠. 지금 좌파들의 조상력은 2조 때 다 노비 출신들이었습니다. 거의 다가 90%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노비한이 그 자손들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 원이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깨끗하게 되어집니까? 깨끗하게 되질 않아요. 아주 더럽게 풀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은 해관 시대니라. 자, 가끔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에 거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전에도 말했죠. 증산을 세우고 종교를 하는 집단에서는 그분은 상제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는, 왜? 그분이 그때 행하신 일들을 보면 거의 그런 경제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요동 정벌을 둘러싼 최영과 디영의 성계의 대립, 최영이 요동 정벌 추진, 고려는 충분히 요동을 공격할 능력이 있었다. 명은 북쪽으로 밀려간 원의 세력과 대립 중이어서 요동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자, 아마 근데 주원장하고 이성계하고 무슨 미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는 조선 쳐가지고 고려 쳐가지고 왕을 할 때는 내 뒤를 좀 봐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가 이제 그 생각이죠. 어떤 상황사 봤을 때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대립 중에서 요동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서둘러 요동을 공격하여 차지하면 명도 요동을 우리 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려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성계가 내세운 요동 정벌 반대론,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얘는 항상 우리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고려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게 되고 반만에 문자로 나타난 공부를 하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만에 나온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자, 용어를 잘 해야 돼요. 용어 전쟁에서 밀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용어 설정은 좌파들에 밀렸죠.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용어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이상한 말 쓰는 거 다 쓰면은 벌금을 매기게끔 만드는 게 우리말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해서 부적당하다. 자, 그럼 겨울철에 군사를 동원합니까? 그 추운 거기에 40몇 도 되는데 이게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요? 아주 선선한 봄, 가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나와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요동을 공격하는 틈을 타서 남쪽에서 왜구가 공격할 것이다. 자, 그 당시 고려 말에 10명 중에 그 왜구가 침입하다 보는데 10명 중에 9명은 변장시켜가지고 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실에 활이 악유가 녹아 무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로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 이때만 해도 그 최무서이 만든 화약이 굉장히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악유를 화약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일이, 그런데 하여튼 나라 하나는 자기가 와서 왕노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야 최영은 서경에서 총지휘를 하고 이성계와 조민수는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출발하였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향하던 이성계와 조민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성을 쳐버렸죠. 자,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주가 얼마나 더럽고
아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쭉 살아왔으니까, 사실 그렇게 사람들 핍박하고 왔기 때문에 전주의 시들은 수행을 시켜도 못해요. 두드러 맞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대원과 전봉준 공모설. 흥미로운 것은 1894년 농민 봉기 과정에서 대항군이 농악 접주 전봉준과 전라도 고비 유생들과 공모하여 농민 봉기를 촉발시켰을 가능성이다. 유생들이에요. 얘 유생들은 뭡니까? 이러면 될 거라고 항상 망상을 가진 애예요. 망상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인간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봉준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뭐냐,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지를 몰고 간 거죠, 전봉준이가. 배항섭이 역사 비평 잡지에 쓴 전봉준과 대원군이 미략설 1997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1894년 2월 광화문에서 동학교도의 봉합 상소가 일어났을 때부터 중앙정계와 서울에 주재한 각국 외교관들 사이에 동학교도의 배후에 대원군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한다. 전봉준과 대원군이 밀약서를 쓴 배항섭 실은 또 전봉준은 젊은 시절 사회개혁의 뜻을 품고, 자, 사회개혁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제일 해결돼야지 뭔가 개혁이 되고 뭐 하지? 먹고 살지 못해 그거 가지고 올가매는데 그거 되지 않죠. 자, 보세요. 지금 그 문재인이었던 비리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비리를 들춰내니까 물가가 오르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같이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구한 말 때, 그러니까 조선 말 때 그런 상하고 문재인 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난 그래서 문재인 때 그때 만약 어떤 큰 일이 터지면 다 죽을 텐데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다행스럽게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 뭐 윤석열을 다 탄핵하겠다고 거품을 물기도 하죠. 여러 지방을 수련할 때 서울에서 대원군을 만난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동학과 동학난의 저자 김상희도 대원군과 전봉준의 미력서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봉준이 전주 구미리에 살던 때 대원군이 밀사 나성산이 전봉준을 찾아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전봉준, 김계납, 송이옥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하던 것을 목격하였다. 하여 대원과의 내응 밀약이 가보 이전에 맺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와 천도 기록을 정확히 보면 전봉준은 1891년부터 1893년까지 대원군이 거친 운영국이 문객이었는데, 대원군은 전봉준의 애국 충정에 감명을 받고 민씨 척조 정부의 반기를 들도록 권유했다. 자, 얘는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것만 생각했지, 자,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말하는 이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가져야 됩니다. 이완용이 어떻게 판단을 굉장히 잘하죠. 이 나라는 어떻게도 지탱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원래 이완용 친러파였습니다. 또 친미파였죠. 또 친미파였는데 갑자기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에다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판단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왜 그렇게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는 일을 하게끔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판단이 지금 보면 굉장히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프랑스가 그 베트남을 우리보다 한 60년인가 300년인가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번창해 만든 프랑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갈 때는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어떤 학교라든지 뭐라든지 다 뽀개고 갔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대로 놔두고 가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자, 우리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자, 러시아가 그렇게 교육시켰겠습니까? 영국이, 프랑스가 교육시켰겠습니까? 못하죠. 일본이니까 우리를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당시 대원군은 1881년 임오군란 때 출동한 청나라 군대에게 체포되어 중국으로 끌려가 4년간 감금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대원군도 이를 가라겠죠. 청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든 들어와서 자기 원을, 자기의 뜻을 펴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했었겠죠. 1885년 귀국하여 운영궁에 침공하여 재기를 도모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 가능성이 상존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군부와 군국주의 팽창주의자들은 동학봉기군 봉기조차와 이주의 난리를 이용하여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비밀리에 행동을 개시했다. 9월 말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사의 특파원으로 조선에서 취재활동을 벌인 프레드릭 맥켄지는 자신이 져서 대한제국의 비극에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이 공통된 견해에 의하면 동학도들이 봉기는 청나라와의 문제를 야기하려는 일본인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 우리 이제 그 고대사 공부하다 보면 진순 시인의 작품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진순 시는 일본 고베 출신으로 본정은 타이완 타이페이로 본래 중국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대사 공부하면서 진순 시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진순 시도 당시 일본이 군국주의자들이 이조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동학에 접근하려 했음을 자신 작품 청일전쟁에서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 입장에서는 동학당이 계속 문제를 야기해야 일본군이 조선 출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국주의 행동대들이 동학군 내에 침투하여 그들을 지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여튼 그래서 천지대란이 일어나기 위해 누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되어지게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조는 다시 갱생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교육을. 자, 양반 외에는 다 공부에 소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나라를 키울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공부시킬 수 있는 나라가 들어와야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순실은 천호엽이라는 일본 우익단체 소속인 다나카 시로, 다나카 전중시장입니다. 제가 왜 이 한자를 또 이렇게 썼냐면은, 이렇게 또 나와있지만, 얘네 성들 그래요. 밭 중간에서 나타나면은, 자기 조상의 성이 전중이라는 게 다나카죠. 다케다 한시, 구주 휴스케 등 결사대원들이 1894년 5월 10일 벌어진 황토현 전투 당시 보부상으로 가정하여 침투하려 했으나 일본에 의한 동학당 조정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록으로 미뤄볼 때 일본 군국주의 단체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동학 농민군에 접근하여 농민 봉기를 부추겨 일본이 출병을 유도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일본이 출병한 것은 우리에게 하늘에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반일 이야기하는 애들, 반일의 이야기하면 반이 왜 반일합니까? 518년 동안 그건 우리 민족이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슨 일본은 나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일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조는 철저하게 중국 화족의 종놈이었지. 우리가 소중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송시열 같은 인간들은.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이 일반적인 그 양반들, 그 유생들의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했어도 제사 진행해서 만동면을 세워가지고 이조 일제시대에 1937년까지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숨어서라도 명나라 왕 제사를 지냈다. 이런 정신적으로 완전 썩어버린. 그래서 이조는 한번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은 우리의 피를 같이 나눴던 일본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로움을 준 나라였고 이 대한민국에 설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던 나라였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은 자, 우리는 세계사를 다시 보게 돼. 왜 제가 이런 입장으로 보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자, 조선이 이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천하 통일지기를 천지에서는 일본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천하 통일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은 세계에서 어떤 전란을 일으켜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의 역할은 이 세계사에서 지금 동양이나 서양의 이 역사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양족의 근본. 자, 이렇게 알고 봐야지 역사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당시 일본에게 하는 것은 뭐 독립을 해가지고 일본이 군사 순사를 뭐 죽이는 이게 아니라 일본인한테 잘 대우하는 것이 진정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일본을 배울 수 있는 그렇게끔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그렇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서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렇게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먹으려고 하죠. 그렇게 더러운 놈들이 바로 중국 된 놈들입니다. 자,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봐야 됩니다. 전봉준은 1894년 12월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전한 후 전라도 순창 피놀이에서 체포되어 당시 법무대행신 서강문과의 독대에서 대원과의 접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다. 서강범, 송유옥이 기서. 자, 기서가 뭡니까? 그냥 기계 좀 이제 그냥 쓰는 책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이하게 쓰였던 책이지를 말하죠. 의하면 너의 재차 기포는 국태곤 대원과의 밀약에 의한 것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어찌 척양척외 양놈을 그러니까 서양을 배척하고 외국을 배척하고가 대원과 한 사람의 주장이니까 보냐? 자, 이 자체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뭘 배척할 게 뭐가 있어요? 배척할 게 배워야 되지.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이 그게 뭡니까? 유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동학교들이 유교의 틀에서 벗어나야지 더 큰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유교가 뭡니까? 자, 역사를 완전 환보역주한 공자 그 나쁜 놈에 되어진 것이 바로 유교 아닙니까? 그것은 만백성이 원하는 바다. 내 창에는 써있는 구절로서 그런 억지를 일삼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대원군은 우리 이거가 해산내기를 효의할 뿐이다. 우리 이거는 대원과 하등의 관련도 없다. 너는 대원을 서울 운영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데 유언비어일 뿐이다. 나는 대원을 만난 적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러이러했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대원군의 어떤 해가 갈까 이야기를 자, 이런 걸 보니까 전봉주의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할 때 지금 동학군 증손자까지 연금을 준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연금 준다는. 그게 미친 일이죠. 자, 하여튼 그때는 동학난이고 뭐고 가게 안 하여튼 이조 말은 끝나야 돼요. 어떤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1984년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으로 쳐들어가 기존 내각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친일 개화파 정부의 총리에 임명했다. 일본은 대원군을 배후 조종하여 일본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자신이 집권 이틀 후 일본군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를 공격하여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원군은 앞에서는 일본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일본에 저항하는 양면적 처시로 맞섰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간첩이죠, 간첩. 이런 생각 가지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전주 이씨가 뭘 합니까? 이래. 대원군은 평양에 집결한 청나라 군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극비리에 평안감사 민병석에게 선을 보내 청나라 군대가 승리하기를 고대한다는 밀서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국은 많은 원병을 보내시어 우리 종사와 궁전을 보호해야 종사와 궁전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냥 그 왕권만 유지를 하면 됐지 백성들이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일본에게 아부하여 매국행위를 감행한 간악한 무리들을 하루빨리 일소하여 이 위를 구제해 주시를 피눈물로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게끔 만든, 왜 자기 왕권만 유지하면 끝나는 거니까. 전주희 씨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가족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것을, 이런 개 같은 나라를, 왕조를 단지 우리와 같이 피를 나는 그 왕조였다고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조차도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다. 자기들 파당이 정권을 잡으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좌익 빨갱이들이 하는 짓과 했던 짓이 바로 데자뷰. 우리 데자뷰를 보는 것과 똑같다. 우리 데자뷰를 말 많이 쓰잖아요. 데자뷰?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 해볼 일인데 처음 보는 대상 장소에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게 평행이동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런 상황을 그 영영 80년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놓으니까 열받쳐서 10권짜리 이제 읽어만 보고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자, 동학군 2차 분기 부추긴 대원군. 그러나 평양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는 대패하여 이시 조선에서 물러났고, 대원군이 청나라 사령관에 보낸 밀서는 평양을 점령한 일본군에게 누락되었다. 대원군은 또 삼남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청나라와 함께 일본군을 격공하기 위해 삼남 지방이 명망있는 양만 관료의 후예 및 동학 교단 지도자들에게 밀서를 보냈다. 양상현, 왕현종, 전진영이 공동연구한 농민전쟁기 국내 지배 세력의 동향에 의하면 대원군이 1894년 8월 선무사를 파견하여 전봉준, 김계남 등 농민군 지휘부와 접촉하여 농민군 봉기를 논의했다고 한다. 대원군이 선무사로 보낸 이건영이 전봉준에게 왜구가 본래를 범하고 종사에 화가 미쳐 명맥이 조수에 달려있사오니 너희들이 만약 저걸로 오지 않으면 화와 근심이죠. 이 기필코 당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밀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자, 얘네들이, 자, 대홍은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양반들이 쓴, 그 사대부리 쓴 글 보세요. 이 자식들은, 이 인간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정권을 유지할까, 고개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탱해가지고 더 번창한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러니까 이조의 그 왕들이 또 신하들이 쓴 것을 보면 고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고려보다 이렇게 못 살까, 이거에 대한 한탄하는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고수 한번 보세요. 이러한 대원군의 호소가 전봉준의 마음을 움직여 10월 중순부터 동학의 남접 세력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병을 조직했다. 그래서 북쪽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많이 죽이게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얘는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남자의 봉기에 자극받은 손병이듯 북쪽 동학 지도부와 전봉준과 협력하여 걸기했다. 그 결과 11월 7일경 16만 7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동학 항일 의병이 논산에 집결 북상을 시도했다. 일본은 9월 하순 대원군과 동학도 간의 비밀 접촉 사실을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동안 대원군을 두둔했던 오토리 게이스케 공사가 본국으로 소환되고 10월 27일 일본 정계의 거물인 이노우에 가로가 신입 공사로 부임했다. 이노우에는 일본에서 파병된 1000명의 후보 보병 제19연대를 통원하여 동학 의병 토벌대에 나섰다. 자, 보세요. 16만 7천 명이에요. 근데 1000여 명이에요. 토벌이 되겠습니까? 되죠. 왜? 여기는 현대 총포로 무장하는 사람들이었죠. 동학의병은 11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주와 천안에서 잘 훈련되고 우수한 신무로 무장한 일본과 이조 광군을 받아 결전을 벌였으나 참패했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공주 근처의 우금치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조직과 훈련이 미숙, 화력이 절대 열세로 대파했다. 전봉준이 12월 27일 밤 전라남도 순천에서 유생 한신현이 이끄는 지바 민병에 붙잡혀 서울로 후송되었다. 또 다른 동학의병 지도자 김계남은 전봉준이 생포된 날 태인에서 붙잡혀 직결 처형됐다. 그의 잘린 머리는 1895년 1월 22일 서울 거리에 내걸렸다. 대원과 그의 손자 이준용은 11월 말 자진 사퇴를 강요당했으며 12월 17일에는 일본에 협력하는 친일개혁파 관료 김홍집, 박용원을 중심으로 친일 내각이 출범했다. 이들은 삼국강사 직후인 1895년 4월 23일 전봉준과 그의 동지들을 처형함으로써 청일전쟁 중 조선에서 벌어진 항일운동은 말을 내렸다. 자, 지금 우리가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군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독립군이 거의 다 양반 출신들이에요. 자기네 이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위해서 이 독립을 주장했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일반 백성들은 일본에 수능을 해가지고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자, 근데 독립군의 후예들은 지금 굉장히 비난하게 살았죠. 저도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는 그 왜 그러냐. 독립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독립군들을 우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네들에게 공부할 기회. 자, 공부하는 것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독립군이라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뭡니까? 그 더러운 양반의 습성을 다 없애기 위한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일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식, 유교의 어떤 생각, 그 부유, 그냥 썩은 유교의 습성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이제는, 자, 공자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 환부역조를 철저하게 한 나쁜 놈인데 그 놈을 빨고 유교적 통치를 하려는 시진핑이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은 눈에 보지 않아도 아주 뻔한 일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을 좀 보고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항일 독립수사 중에 양반들이 다수였던 이유. 자, 양계초. 제가 이 양계초는 중국을 개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애쓴 사회개혁자입니다. 왜냐하면 양계초 얘기도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자, 양계초 조선이 만국을 기록하다. 1910년 한일 병합 당시. 자, 이게 이제 기록입니다. 한양은 평화로웠다. 양반들은 쌍놈들이 말을 거는 것이 부끄러워 바깥 출입을 삼갔으며. 그러니까 이래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상민들 누구도 만국을 슬퍼하나 분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일제시대 내가 제일 기분이 더러웠던 부류는 노비들을 부리며 온갖 권세와 향락을 누리던 양반 세도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시행한 신분제 폐지에 의해 자그들이 부려먹던 하인 노비들이 모두 평민으로 해방되어 같이 맞짱 뜨는 신분이 되었기에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 신분을 되찾기 위해 한 짓을 시작한 것이 바로 3.1운동이며 독립운동이었다. 자, 정확히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립군이 돼가지고 후회해가지고 간 애들, 초창기 했던 독립군은 그래도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 사람은 나중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중앙아시아로 다 갔죠. 그래 고려인들이 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생각과 그 나중에 만주 쪽으로 넘어간 그것은 양반들이 자기 여기선 행세를 못하니까 자기 노비들 데리고 다 가버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조 때의 생각과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지금도 뿌리 박혀서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이주의 습성이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 자체가 그대로 지금 조선족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조의
그 이 조선족이들이 하는 것은 이주에 인간들이 하는 걸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봐야지 정확하게 역사를 보고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우리 편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적과 우리 편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에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제3자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대한민국은 해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자, 해원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번영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주 시대 때 그렇게 인간으로 살지 못했던 억울한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 이제 원한이 너무 오래가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이제 문재인 때 끝나야 되는데 난 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원이 하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대한민국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로 말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어떻게 망하느냐? 병으로 망합니다. 병으로 망하고 그 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선생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태어납니까? 자, 아까 그 방송을 맨 앞에 했던 방송을 꼭 한번 보세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왜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지금 현 인류 문명을 포태했던 그런 추억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그 사실들 반만 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서 그래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랬어 딱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반드시 근거를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군파리들은 근거가 없어요. 항상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군파리들이에요. 자, 이제 반만 년의 문자로 분명히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이 있고 그리고 그 족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때 그 자리에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할 때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게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볼 때 제 능력 자체가 점점 더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 사람을 저한테 한 몇 시간 치료해야 되는데 이제 한 몇 분이면 끝나요. 그럼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이만큼 됐구나 이게 아니라 보는 거 이제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되니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운을 불어 넣어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조금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쌓여진 탁기만 다 뽑고 나면 누구든지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모두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